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가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트럼프로부터 별로 대접을 못 받는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접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길들이게 나섰다. 이게 저의 판단이기도 한데요. 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말이죠, 오늘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다시 날아갔는데 지금 말이죠, 그 위성락 안보실장이죠. 위성락 안보실장이 바로 말이죠, 내일부터 다시 내일 6, 7, 8, 3일간 워싱턴으로 날아갑니다. 자, 이 얘기는요, 우선 제일 급한 게 7월 8일 기한으로 해서 관세 협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7일 날부터 이제 미국에서 서한을 보내도록 되어 있고, 7일 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서한이 이제 사인이 끝나가지고 지금 보내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한 10% 기본 관세, 15%의 추가 관세율, 그래서 한 미니멈 25% 정도가 부과될 것이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은요, 그야말로 이 기본 관세 10% 플러스 알파, 이 알파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안보실장이 뛰어가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안보실장이 뛰어간다? 이거는 뭔가 뜻대로 잘 안 된다는 반증이고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에 관해서 한 내용을 보면은 좋지 않은 결과일 가능성이 상당히 더 크지 않냐. 그러니까 이 트러블 슈터라고 하죠. 예, 불을 끄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잘 되면 왜 가겠습니까? 잘 되면 안 가도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성락의 이 방미라고 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통상 협상, 이 관세 협상이 이제 제일 큰 불이고, 두 번째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신호가 딱 떨어졌잖아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올려다가 딱 안 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게 8일, 9일 날. 자, 그러다 보니까 루비오가 오는 주 목적은 정상회담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관세 협상, 왼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정상회담, 요 두 개 카드 때문에 가는데 글쎄요, 뭐 이거 그렇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가서 불을 끄고 오면 성공, 불을 끄지 않으면은 한미 관계의 정상화가 생각보다 더 많이 시간이 걸리고, 그야말로 이 트럼프의 말하자면 이 강원 양명 전략, 채찍과 당근에서 당근보다는 채찍을 더 앞세우고 있는 지금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트럼프가 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길들이기 전략, 마음대로 호락호락하지 않고 뭔가 때리려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제일 큰 거는 이게 문재인 때 뒤어버렸잖아요. 문재인 때 뒤었잖아요. 근데 문재인보다 이재명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아. 왜? 지금 미국은 멀리하고 중국과 가까이 하겠다는, 그렇죠? 요 생각이 강한, 어디서 나타났냐? 쉐쉐 발언. 요 쉐쉐 발언 때문에 완전히 김새버렸어요. 미국에서는. 자, 그런데다가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 이재명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정선거론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트럼프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상당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트럼프 측근, 제일 측근 중에서 부정선거 있다라고는 확신하에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든창 박사가 되겠습니다. 왜냐? 지금 그 CPEC 행사 때, 그러니까 미국 보수주의 이 단체에서 행사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와가지고 고든창이 하는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 해버렸잖아요. 근데 고든창 요 변호사가 아주 시종 일관 우리 한국의 부정선거를 신뢰하고 그거를 갖다가 본인의 SNS 글로 또 칼럼을 통해서 미국 주요 매체에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미 여러분께 미국의 주요 매체, 우선요 워싱턴 타임스, 이거는 이제 통일부가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뉴스맥스, 이런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이 보도 내용, 이거는 주로 미국 감시단이 와서 발표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그래요. 이 고든창이 그동안 SNS, 그러니까 이제 주로 X 계정에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더 힐, 이 더 힐 영향은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더 힐은 대중지장보다는 더 힐, 이제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더 힐, 거기에 의식하는 건데, 워싱턴 정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여기에 부정선거 문제를 이 칼럼을 오늘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더 힐 보도 내용은요, 아주 우리 국내 언론은 나오지 않는데,
더 힐에 나왔다 그러면은요, 저도 그랬잖아요.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데 미 의회까지 불이기 때문에 주요 언론에도 아직까지는 안 나와서 상당히 안타깝지만은 나올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빠르게 나왔어요. 더 힐은 확실하게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힐에 고든창이 쓴 칼럼은요, 길든 짧든 간에 우리 언론이 내주는 게 정상이에요. 왜? 더 힐에 나와 있는 미국 유력 정치인 또는 그 전문가들, 이런 글들은요, 우리 언론에도 통상적으로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이재명 꼭 부정선거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든창의 시각을 보면 이재명에 대한 그 생각이 부정선거 플러스 외교안보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에 대해서 별로 민주당의 대미 정책을 별로 안 좋아할 텐데 더 안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루비오의 방한 무산, 그렇죠? 그 다음에 관세 협상에서도 별로 좋은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요 내용을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김문수가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오늘 서울희망 포럼이라고 이 강남에 있는 그 포럼이 있어요. 그 포럼 나름대로 거기에 이제 찐 보수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포럼에 가서 연설했는데요. 이거는요, 완전히 무슨 대선 출정식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은 출마하는 대로 딱 서 있다니까요. 그리고 서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출마 쪽으로 서야 돼. 왜? 한동훈 이런 인간을 떨어내려면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왜? 이건 뭐 투표로 지금 하는데, 투표에서 지금 한동훈이가 2등하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어요.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한동훈이를 우리는 내쳐야 되는데, 그래도 미련을 갖고 있는 국민들, 당원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배신자한테 아직은 이게 한동훈 이 인간이 뭘 배신되는지, 한동훈의 배신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을 어떻게 바꿔놨는지에 대한 어떤 역사의식과 뭐라고 그럴까요? 책임의식을 못 느끼는 국민과 당원이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려면 좋거나 말거나 지금 김문수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당대표 선거에. 근데 언제까지 김문수 후보한테만 맡길 것이냐. 이 문제도 또 제기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김문수 후보의 서울희망 포럼에서의 이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있었던 송원석 대표를 만났을 때 한 발언하고 맞물려서 보면, 저도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출마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서울희망 포럼에서의 연설 내용을 보면 제가 여러분께 단정적으로 얘기했듯이 출마는 굳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오늘 또 많은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얘기를 그동안의 한 내용이 연장선상에서 얘기했는데 강도는 조금 더 셉니다. 자, 그래서 그게 과연 이제 우리 표로, 왜냐하면 선거는 표잖아요. 그럼 내년에 표로 연결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지금 싹 다 폭삭 망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커요. 뭐 여기저기서 국민이 없애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현재의 국민의힘이 이런 그 마인드,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은 빨리 없어져야 돼.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단적으로 송원석이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송원석이가 비대위 의원들을 임명한 거 봐라 이거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비대위에 이 위기시에, 전쟁 시기에 싸울 수 있는 근력과 자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송원석이 본인서부터도 그런 투쟁력을 보인 적이 없는 인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현재의 국민이 송원석도 시작해갖고 저는요, 혹평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민심이기도 해.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가지고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위성락이가 말이죠. 6일, 7일, 8일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안보실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우 실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국 측 인사들과 한미 재반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노진을 가질 예정이다. 자, 이번에 이제 미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 위성락은 캐나다를 갔고 이번에 네덜란드를 갔어요. 지금 나토 회의 때. 그리고 미국은 처음 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사실이요, 안보실장 하면 지금 딱 한 달 됐는데, 그러지 않아도 맨 먼저 안보실장, 그다음에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 또 외교부 장관, 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맨 먼저 미국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안보, 정치 외교적인 안보와 그다음에 경제적인 안보 측면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이 국제적인 위상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간 것은, 그런데 그런 관례적인 취임에 따른 관례적인 인사 차원의 상견례 차원의 정책 조율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라 불을 끌어간다. 무슨 불이냐? 상호간세 유예기간이 8일날 만료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본래 7말 8초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는데 루비오 장관이 안 오는 걸 보면 나 안 할래. 요렇게 미국에서는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 나 안 할래.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천천히 할 얘기 아니라 나 지금은 안 할래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잖아요. 7말 8초 지금 이제 미국 관료들은요, 이달 중순쯤 되면 벌써 한 달간 휴가로 들어가요. 휴가. 일을 안 합니다. 관료들이 백악관이라 워싱턴이 텅텅 비어요. 그게 미국의 관료 문화입니다. 관행이고. 근데 어떻게 7말 8초에 되겠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지금 이재명이가 궁합이 맞는다고 해도 타임적으로 본다면 어려워. 근데 지금 궁합이 전혀 맞지 않아. 자, 그래서 요 정상회담, 요 두 개의 불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통상 문제와 그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삽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거기에 더해서 날아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는요, 이미 우리 이 조선업과의 협력 문제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한테 통화할 때서부터, 그리고 이번에 우이상라이가 나토에 갔더니 트럼프가 조선업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 그게 확인이 됐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완전히 한국을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다 보니까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말이죠, 이재명이가 당선되니까 한국의 공정선거를 믿는다, 신뢰한다. 이게 대선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는 경계를 해야 된다.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딱 이 두 개를 확실하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루비오가 안 오고 7, 8월 달에 정상회담 날아가게 된 것은 지금 이제 시진핑이가 말이죠. 지금 그 전승절 80주년 행사하는데 이재명이를 초청했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 그거 소통 중에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소통 중에 있다는 얘기가 나가자마자 바로 루비오가 나 안 올래.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재명이가 당선됐을 때부터 중국의 개입은 반대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에 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 말을 100% 무시한 거네. 정면으로 무시한 거네. 알았어. 내가 지금부터 너 이재명 교육 좀 시키겠어. 루비오, 당신 말이지 서울 가지 마.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제 판단이 아마도 거의 100% 맞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저는요, 이 외교안보 정보 뉴스를 분석할 때 저는 뭐 34년을 외교안보만 해왔으니까 딱 보면 대충 맛을 알아요. 이건 단맛이다, 쓴맛이다, 회색맛이다. 대충 압니다. 이건 루비오가 타임적으로 볼 때 소통해. 그래, 알았어. 중국하고 잘 소통해봐. 네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너 제대로 걸렸어. 딱 트럼프가 작심한 거예요. 작심. 그러니까 지금 우이성나이가 죽어라고 가는 겁니다. 가봐야 저는 정말 손에 선물을 들고 오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느나. 왜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이미 GDP 5% 딱 얘기하니까 나토 32개 국가 꼬리에 팍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벌써 5% 한다니까 그거 어려워? 이런 얘기가 정부 안팎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 중국 전수절 참석을 위해서 소통한다. GDP 5%라니까 나 어려워. 이런 반응이 1차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족족 나한테 반기 들고 있어? 너 이재명이 옛날에 주한미군을 갖다가 점령군이라고 한 적이 있지? 여기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불이 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이성락에 가더라도 불을 한 방에 끄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관세율은 뭐 조금 좀 봐줄지 모르겠지만은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빅 기프트, 이거는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든창, 이 고든창이 제일 큰 영향력자라고 저는 봐요. 고든창에 대한 로비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이번 정부 내내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트럼프가 봅니까? 한 번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 같고, 믿었던 사람이라도 한 번 잘라내면 가차없이 잘라요.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12개국 관세를 적시한 12개국 서한에 서명해서 7일부터 발표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버린 거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이 트럼프 그 고든 창이 기고문 더 힐의 기관 기고문을 보면 이 한마디로 부정선거 때문에 참 이 한국이 굉장히 좀 어려우게 됐다. 그리고 이재명에는 자주파하고 동맹파를 기용했는데 자주파 쪽으로 기어놓은 것 같다. 이런 취지의 고든창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힐의 고든창 정도가 되니까 더 힐에서도 칼럼을 실어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워싱턴 전가의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자, 그래서 더 힐 칼럼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의 압도적 승리에서 갓 벗어난 한국의 이재명은 이번 캐나다 엘버타에서 열린 G7에서 서구 민주주의 지지자로 자신을 내세웠다. 초청받은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7나라 중 하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초청국이지 회원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은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남아공, 인도, 브라질, 멕시코의 지도자들을 만났다. 또한 UN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관리들과도 자리를 함께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점점 더 커지는 이란 이락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참석을 줄인 트럼프는 만나지 못했다. 트럼프와의 회담 취소는 이미 이재명의 지위를 약화시켰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국민은 G7에서 이재명의 성과에 화가 나 있다라고 북한인권위원회 회장이자 CEO인 그렉 스칼라토이오는 말했다. 그래서 그는 무역과 관세를 우선시하기 위해 첫 번째 중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트럼프와의 1대1 만남은 그러나 대중의 눈에 시험되지만은 실패하게 됐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만나서 무역 관세 문제 그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원은 공화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지금 트럼프 책상으로 보내서 공화당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 이 얘기는요.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거는 바로 뭐냐 이게 영어를 그대로 옮긴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이 오바 서명이라고 하는데 오바 법안 그러니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입니다. 하나죠. big 큰 beautiful bill act 오바 여기에 서명했어요. 여기에는 감세 문제, 불법 이민 문제, 부채 문제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지우는 방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일종의 이제 국회 차원에서 미 의회가 선물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법안을 새로운 법안, 그러니까 새로운 국정 어젠다가 되는 거예요. 국정 과제 이 법안을 지금 넘겨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가 트럼프를 못 만났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면담이 취소된 거 이거는요 그야말로 오히려 반미적인 보좌관들을 갖다가 영향력을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죠. 이거 봐라. 미국이 별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자주 입장을 견제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제는 외교안보팀에서 자주파와 동맹파 이 둘을 다 기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관리들과 그래서 미국에서 벗어나 중국과 북한을 향해 나가는 독립 정치를 주장하는 관리들 이게 자주파죠. 그래서 아마도 이 균형 잡기 행위는 한중 관계를 회복하면서 한미 동맹을 보존하려는 시도일 것이다. 왜 지금 한중 관계가 악화됐으니까 이 자주파를 통해서는 한중 관계를 회복하고 동맹파를 통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런 걸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한미 군사 동맹을 확인했다. 예, 확인했다. 자, 그러면서 한국 땅에서의 주한미군을 원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요 최근의 대선 캠페인에서 온건파로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이재명이는 2022년 대선에 출마했지만 실패했고 그때는 한국전쟁 휴전 후인 몇 달 만에 53년도에 결성된 동맹을 끝내고 서울을 중국과 북한의 진영으로 확고히 옮기고 싶어 했다. 2022년 대선 때는. 그래서 21년 7월 민주당 후보일 때는 우리 국내 지금 이제 주한미군을 갖다가 점령군으로 불렀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재명이는 미국이 한국에서의 일본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이것은 매우 폭발적인 비난을 낳았다. 자, 그러면서요 친일 협력자들이 같은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점령군과 협력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 잔재를 정화하지 못했고 그 잔재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21년 대선 때는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관계를 약화시켜왔다. 그래서 민주당 많은 사람들은 남북한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문재인은 종종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이재명은 현재의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는 단기적인 숙박시설처럼 보일 것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단기적인 숙박. 그러니까 잠시 그냥 불가피하게 데리고 관리해야 돼. 이 정도로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들의 입장에서 숙소를 잡고 있다. 숙소. 백악관은 투표 당일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했다고 선언했다. 그 발언은 이재명을 달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평가다. 예, 그렇죠. 이건 뭐냐면 자유롭고 미국이 공정한 선거야. 한국의 많은 사람은 6.3 선거는 부정인데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든창은 6월 3일부터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행진이 잇따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선거 강도였다. 라고 미국의 이번 모스탄이 본인한테 얘기하더라. 자, 그러면서 이 선거 부정 사례를 여러 가지를 지금 모스탄 대사가 본인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타라 오 박사도 마찬가지 부정선거 내용을 고향 덕양지구에서 이재명을 찍은 투표용지 3,178장이 연속적으로 나온 거,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길게 모스탄 대사의 발언, 그리고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타라오 박사의 부정선거 사례를 쭉 이 칼럼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한국의 보수 진보 진영은 양측은 부정선거에 의존했지만 이번 10년 동안 부정선거가 특히 두드러졌다. 그러면서요, 2020년, 22년, 24년의 3번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 부정투표 때문에 이 여론조사하고 최종적인 선거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지속적인 사기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모스탄이 저에게 얘기했다. 그러니까요, 부정선거 있다고 본인이 단정적으로 하지는 않고 모스탄 대사하고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타라오 재미학자죠. 타라오 박사의 말을 인용을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이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요, 재검표를 피할 수 있을 것이지만은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사기 논란을 극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위험은 새 대통령이 보수적이고 중도적인 한국인의 지지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대신 반미 친중 친북 좌파처럼 통치한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 이재명이는 재검표를 피할 수 있을 것이지만 왜? 대법원에서 이거 부정선거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나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사기 논란을 극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부정선거 캠페인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험은 새 대통령이 보수적이고 중도적인 한국인의 지지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대신 반미 친중 친북 좌파처럼 통치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다시 선거하고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위험한 것은 반미 친중 친북 좌파 노선을 더 강화할 것이다. 여기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든창 박사가 이 정도로 이재명이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각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대로 각인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김문수 전 장관이 서울희망포럼 초청 특강에서 한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국민인 107명의 의원들이 제대로 못 뭉치는 게 문제다. 국민이 위축돼 있을 때 김문수는 말을 할 것이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을 울리겠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당이 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개혁해야 한다. 이준석도 범보수로 우리와 같은 공동체자. 이낙연, 손학규도 동진이 우리는 뭉쳐야 한다. 한동훈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대로 우리 식구다. 원내 원외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크게 합칠 수 있는 빅텐트와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물을 넓게 치고 그물 안에 안 들어오지 않는 사람과도 소통해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의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비상계엄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라도 계엄령을 내리면 버려야 한다. 계엄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 공천개혁도 이루어져야 된다. 선출직의 평소 성과와 시민들의 평가를 공천에 반영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당원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법치주의와 경제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들이 위축되어 있을 때 김문수는 말을 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서울대 재학 시절에 법대에 있던 자유종을 울리며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았던 경험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을 울리겠다. 목소리를 내겠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것에는 과감히 맞서려고 한다. 불의에 무릎을 꿇으면 죽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게 신념이다. 국민의힘은 투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잘못에 맞설 수 있는 이슈 화이팅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재소자 6만 명, 이화영 억울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어제 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저는 게 재소자 6만 명이 지금 열받을 거예요. 엄청나게.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